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에코프로 BM보다 2차 전지 이 주식 10배 대박 납니다. 폭락해도 무조건 사모으세요. 에코프로 BM보다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이 주식 알려드리니까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3천 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제가 실매매에 쓰고 있는 실전 매매 자료집까지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받으실 수 없으시고 직접 2차 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실전 매매 기법도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에코프로 BM보다 2차 전지 2주식 10배 대박 납니다. 폭락해도 무조건 사모으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PPI와 우리 옵션 만기일은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권이었으나 국내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이라 한다면 CPI가 남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만 넘어가면은 10월에 거의 악재는 대부분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을 우리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I에서도 이제 근원 CPI가 상당히 중요한데 근원 CPI는 이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가격을 이 물가를 판단한 지표가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가인 거죠. 그래서 이 근원 CPI가 만약에 상승했다면 아마 이 금리 인상에 압박이 갈 거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CPI까지 내려갔다면 아마 충분히 이 금리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PI를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BM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전지 이 주식이 몇 배? 10배 대박 납니다. 그래서 폭락하더라도 꼭 무조건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올라갈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미국의 에너지부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법 논의차 국내 배터리 3사가 몰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에너지부가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일제히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미국의 DOE,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국내 기업들을 직접 만나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부는 자국 내 전기차 산업과 2차 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한국 업체들의 진출과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부가 배터리 3사와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냐 또는 너희들이 그렇게 손해보는 거 있니?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뿐 아니라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다 만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에너지부는 이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충을 전달했지만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담을 두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아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협의를 해 나가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결론 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배터리 3사들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좀 어느 정도 면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협의라든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부가 누가 배터리 3사를 만났다. 만나서 현재 협의와 논의 중이다. 애로사항이 뭐냐? 이걸 듣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한국을 놓을 수 없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현대차가 이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대한 이 착공식을 10월 25일에 진행하기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오는 25일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착공식을 갖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정재계 인사들이 착공식에 대거 참석,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공장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지아주 사바나 경제개발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 부지에서 착공식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착공은 기이 계획에 따라 내년 초에 진행될 예정이나 투자 유치 업적 홍보를 위한 일종의 세레모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장 유치를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나오고 얼마나 이 여기 안에 이 조지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 조지아의 중간 선거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45분에 시작해 오후 3시 반까지 약 4시간 동안이나 이뤄지고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버디 카터와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도 참석을 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이거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게 현대랑 기아랑 손해를 보고 있죠. 이거를 좀 바꾸자라고 얘기했던 이 미국의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신 브랜드 전용 전기차 두 번째 모델 아이오닉 6를 선보이고 기술력을 뽐냅니다. 전기차 공장 설립 관련 추가 발표도 진행할 방침이고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착공식이 중요한 발표를 하는 자리로서 또 인식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의정 회장 참석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 참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공장은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로 들어서고요. 오는 2024년 하반기 공장 가동이 목표입니다. 일자리는 8,100개 창출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착공식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 내 라인 전환을 통해서 GV70 전기차 생산을 하고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가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이 적용된 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친환경 저탄소 공법 등등 신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의해줄게, 논의해줄게, 조절해줄게라는 기대감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이 전기 공장 착공식을 조지아에서 좀 빠르게 당장 진행하진 않지만 25일 10월 착공식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도움을 줌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논의를 해준다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미국에 좀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혼다
같이 미국 오하이주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그러니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 혼다와 공장을 짓는다고는 했어요. 근데 어디다 지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미국 중부 오하이주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플러스 중간 선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미 방향으로 가야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너는 이렇게 안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의 안 한다? 라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AP통신에 따르면 혼다는 오하이오의 주도인 콜럼버스 남서쪽에서 64km 떨어진 파예트 카운티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고요.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고 2025년 말부터는 파우치, 배터리셀, 모듈을 양산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8월 혼다는 총 6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4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겠다라 발표를 했고요. 생산된 배터리는 혼다와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큐라 전기차 모델 등에 아마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 뭐겠습니까? 혼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겨내기 위한 공장 설립이겠죠. 왜?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합작해 건설할 공장은 오하이주 현재 약 2,200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 때문에 공장을 짓기로 한 걸로 확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오하이주에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 선거 영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뿐만 아니라도 공장을 좀 지을 만한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논의라든가 중간 선거 지원을 위해서 많은 공장과 또는 이벤트, 착공식 같은 이벤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이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은 서로 간에 이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을 잘 찾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 충돌에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확대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공급망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호주 등의 공급망을 넓히고 탈중국으로 보이는 행보도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국산화하는 방향도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입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완전한 원자재가 아니라면은 국산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와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배터리 핵심 원조로인 황산 코발트,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2023년부터 3년 동안 일렉트라 황산 코발트 7,000톤, 2025년부터 5년간 아발론 수산화 리튬 5만 5천 톤, 10년 동안 스노우레이크로부터 20만 톤을 공급받습니다. 북미 외에도 독일 벌칸 에너지와 5년간 수산화 리튬 4만 5천 톤, 호주 라이온타운과 5년간 수산화 리튬 원재료 리튬 전광 70만 톤, 캐나다 시그마 리튬과 6년간 리튬 전광 69만 톤, 세계 1위 리튬 보유국인 칠레 대표 리튬 업체 SQM과 9년간 5만 5천 톤 등이 있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로 호주 글로벌 리튬과 MOU 체결을 했고요. 리튬 전광, 아까 수산화 리튬의 원재료죠.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또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대기하기 위해서 배터리 핵심 원소재 이 공급망을 꾸준히 강화를 해왔는데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배터리 원소재부터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감펑 리튬에 보유하던 지분 2,374만 6천 주 중에서 절반인 1,662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이 정도 이 성의는 보여줘야 그래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 기업의 지분 정도는 털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미중 충돌에 의해서 중국과 계약을 최대한 끊고 이 북미라든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수사나 리튬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코발트라든가 뭐 등등 다른 나라에서 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리튬, 코발트 다 제외하고요. 새롭게 뜨는 게 바로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알루미늄 대란이냐? 미국의 러시아 제재 시 국내 산업 직격탄 우려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인플레이션 감축법 피하려고 코발트, 뭐 수산화 리튬 다른 나라도 옮겨놨더니 이제 알루미늄이 부족하다는 거냐? 보시면 이게 쭉 보면은 러시아의 전방위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자 미국이 알루미늄 제재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국내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바퀴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생산 단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해 사실상 도입 금지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만간 원자재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알루미늄은 당연히 뭐 자동차, 스마트폰, 뭐 모든 곳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금지 아니면 효과적인 거래 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징벌적 수준의 고율 관세 부과,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에 대한 제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거나 아니면은 못하게끔 관세를 많이 내고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은 알루미늄 만드는 기업에 제재를 매기거나 셋 중 하나라는 거죠.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알루미늄 생산량 2위입니다. 그래서 제재가 현실화되면은 사실상 원가가 치솟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알루미늄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까지 들어간다면 이거는 알루미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남서부 원낭성이 폭염에 따라 전력난으로 알루미늄 기업들의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까지 안 만든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루미늄 가격이 갑자기 바닥 찍고 치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사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 제재가 들어간다면 이 영향이 좀 직격탄이 꽂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플라스틱과 섬유, 전기차 배터리, 철근, 목재 등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알루미늄이 더 요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경우 배터리 무게 탓에 내연 기관에 비해 수백 킬로 무거울 수밖에 없는 만큼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은 매년 약 8, 9%씩 시장이 커지면서 계속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부족하다면 전기차 쪽에 좀 악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알루미늄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중국에서 전력난으로 이 알루미늄이 이미 생산량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러시아 제재로 아마 알루미늄을 이 수입 중단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다른 데서 그러면은 좀 뽑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코발트나 리튬처럼. 근데 보시면 유럽 알루미늄 생산 기업 전력 가격 인상으로 생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알루미늄이 좀 상당히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럽의 알루미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알루미늄 기업들은 급등한 전기값으로 재련소 폐쇄를 고민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생산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적 생산물입니다. 알루미늄의 재련소는 한 번 멈추면 다시 장치를 가동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고 수백억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멈추면 그냥 폐업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현재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고조되는 에너지 위기가 알루미늄 생산 산업 전부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련소는 정부 보조금, 장기 전력 거래 또는 자체 재생 가능 전력으로
그나마 나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알루미늄 대련소는 한 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알루미늄 공장은 고용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알루미늄 외에 항공기, 무기, 다양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데도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력 요금이 얼마 들어가냐 보니까 약 2조 7,22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폐업하고 망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서 유럽에서 좀 가져와 볼까 하니까 이미 유럽은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루미늄 재련소가 이미 아까 중국도 전력난이었죠? 예, 유럽도 전력난으로 어떻게 보면 망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비축 61분까지 늘린다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좀 그래도 사재기라도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달청이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현재 국내 수입 수요 기준 51일분에서 61분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비축 품목도 금속자원 중심에서 경제 안보 풍목 및 국민생활 밀접 물자로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납, 주석, 아연 등 6종의 비철금속 23만 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51분에서 61분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이게 그래도 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활용 중인 선물 연계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품목별로 산업 수요를 검토해서 수요에 맞게 비축 비중을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하게 받아들였는지 알루미늄이나 니켈도 비축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오케이 비축할 정도로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알루미늄이 정확히 얼마나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의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경량화 알루미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국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너무 이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핵심 뭐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 퍼스트 무버를 내걸고 라인업을 계속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9년 만에 현대차는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거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한다면 주행 거리와 주행 성능 개선을 위한 그러니까 주행 거리와 성능이 개선되려면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은 차량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무게를 줄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오래 갈 수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 기관차 대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벼워지면 뭐 얼마나 많이 달린다고. 연구원에 따르면 공차 중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중량이 1,500kg인 수용차 무게를 10%, 150kg를 줄였을 때 연비는 4에서 6%, 가속 성능은 거의 10% 가까이 8%씩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동거리 단축, 조향 능력 강화, 최시 내구 수명 연장, 배기가스 등등 해서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득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경량화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압축재를 사용해서 배터리 장착 공간의 측면을 보호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모델별로 다른 비율의 알루미늄을 소재로 적용해 경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기존 철강 대비 20-30% 가볍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무조건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전기차 이 배터리가 아니라도 그냥 전기차 안에 알루미늄이 핵심이다. 아 그렇네요. 경량화를 하는데 알루미늄만한 게 없더라. 알루미늄이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차량이 오래가고 멀리 가더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없을까요? 아니죠. 배터리에서도
알루미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성장을 보고 있는 4680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10년이 그러니까 이 앞으로 1년 안에 10배가 더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했을 때 쭉 보겠습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급성장해서 1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쓰다성화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양 실리콘 기반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앞으로 4680 배터리가 더 성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2025년까지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해 200기가와트시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년 연속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4680 배터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쭉 내려가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468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680에는 상당히 정말 많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BMW 등등 다들 4680 배터리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4680 배터리가 몇 배? 대략 10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NCA. NCA에서 우리가 A가 뭐냐라고 한다면 A가 바로 알루미늄이죠. 그러니까 이 4680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 NCA 그리고 NCMA라고 했을 때 이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망간 플러스로 알루미늄이 핵심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성장에 따라서 알루미늄 수요도 당연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기차에도 무조건 필요하고 배터리에도 무조건 필요한 게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알루미늄 대란이 일어날 때 알루미늄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왔던 남선 알미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 조일 알미늄, 그다음에 사마 알미늄, 그다음에 PJ 메탈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선 알미늄이 최근에 제일 큰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눌림목이 조금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지 않을까. 보통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한 중간쯤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반등세가 한번 나와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선알미늄 반등 지켜보고요.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란에 따라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사마알미늄입니다. 갭 상승했다 눌림목이 나왔지만 대란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PJ메탈도 바닥에서 계속 이제 반등을 도전하고 있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이 알루미늄 이슈에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 관심을 가지셔라. 아, 전기차에도 핵심이고 배터리에도 핵심인데 4680 배터리 특히 NCMA 아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의 10배 성장이 기대가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그리고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까지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뭐 개인정보 또는 전화번호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전화번호 다 필요 없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꼭 설치를 하셔서 어플을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고, 네,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알려드리고,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날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6만 명 달성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 자료를 무료로 드리는데, 이 자료집이죠. 다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뭐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요. 무료잖아요. 그리고 아래 이 어플 아래에 있는 이 하트 버튼 게시글 꼭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트 버튼이 이미 1000분이나 눌러주셨고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하고 누르시면 10월 23일 이후에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니까 꼭 무료니까요. 다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차전지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2차 전지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10월 14일, 13일, 12일, 11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시황도 매일매일 장전해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또는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리튬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가 정리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